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식의 유용한 정보들 가득 채워놨습니다. 여러분은 챙겨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저희 머니트렌드 방송에 누가 나오는지 아는 분들은요. 참, 이분만 따라가면 상한가에 미리 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머니 종목을 공개하실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은 어떤 머니 섹터, 머니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감 시황 보면서 방송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양지수 모두 사이좋게 올라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42% 오른 2668.31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 최고 2678.05포인트까지 올랐지만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에 상승폭을 줄이면서 266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26% 상승한 911.1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자, 오늘은 기관만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기관이 2,697억 원에 사들였고요. 개인은 608억 원, 외국인은 2,453억 원에 팔아낸 오늘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투자 동향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역시 기관만 사들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기관이 895억 원에 사들였고요. 개인은 419억 원, 외국인은 328억 원에 팔아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죠. 자, 새 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머니 이슈는 차기 정부의 정책 관련주들 차례로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이오 헬스 분야입니다. 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바이오 헬스 한류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운영에 바이오 빅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육성, 그리고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자, 일단 이 소식에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웃었는데 바이오 헬스 분야 관련주들 앞으로의 흐름이 궁금하다면 저희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다음 정책 관련주는 뭔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UAM. 인수위가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 구상대로라면 2025년쯤에 UAM이 상용화되고 인프라도 구축이 되겠죠. 기산텔레콤, 베셀, 네온테크 등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은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움직였죠. 얼핏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로봇의 로보틱스 기술은 로봇의 각각의 부품을 완벽하게 제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의 상황 변화 등을 즉각 감지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UAM의 성장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정책이라는 날개까지 단 이들 기업의 주가는 어디까지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저희 파트너와 함께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지금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합니다. 다른 말이 필요할까요? 미리 상한가에 먼저 가 계시는 분인데, 자, 오늘도 또 지난번에 공개해 주셨던 한국 맥노리티 잘 갔잖아요. 잘 갔죠. 네. 지금까지도 계속 요즘에 이제 계속 그쪽에 있는 곡물 관련주들 계속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전에도 한일사료나 이런 종목들에 대한 먼저 가서 상한가를 쟁취해 주시는 자, 이정수 파트너였는데요. 자, 오늘은 머니 종목으로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방송이 끝나도 나는 상한가 먼저 가 있고 싶다. 그리고 더 많은 수익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머니 이슈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바이오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바이오주가 오랜만에 좀 시장에 주목을 받았잖아요. 일단 새 정부가 바이오 관련해서 한류 시대를 열겠다. 이런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 자,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 주가를 보면 지난 3월에 단기 고점 찍고 흘러내렸다가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사실 작년 9월 고점 대비로는 여전히 반토막 수준이거든요. 지금 좀 담아봐도 좋을지 투자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에 대해서 저는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었어요. 네. 작년 겨울서부터 해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손절은 이제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길게 보고 가져가셔라.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거를 길게 보면 다시 올라갈 때가 있을 텐데 일단 오늘 나왔던 이슈 그다음에 오늘 아침서부터 해서 제가 안 그래도 펄어비스, 현대차 그다음에 SM이라든지 하이브라든지 그리고 셀트리온 요걸 언급을 했었었는데 일단 이쪽이 움직인 것은 삼성전자가 안 가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이 가준 겁니다. 일단은 그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두 네. 번째는 이제 이슈가 있었던 건데 지금 그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에 대한 이 기사가요. 2월 달에도 있었던 얘기예요. 3월 9일 날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 2월 달에서도 공약에 있었던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사람들이 잘 몰랐다가 3월 10날 그래서 그 3월 9일 당선이 되고 나서 3월 10일 날에 또 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된 걸 보고 그때 당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제약바이오라든지 바이오 헬스 쪽에서 움직임이 대통령 임기 5년 안에서는 한 번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약주보다는 의료기기, 바이오 헬스 이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던 거였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움직임은 신통치는 않아요. 하지만 5년 안에는 한 번은 가겠죠. 뭐 섹터가 5년 안에 한 번은 안 갈까요? 그렇죠? 한 번은 가겠죠. 한 번은. 근데 지금 그러면은 제약바이오라든지 바이오헬스라든지 얘네들이 지금 강하고 주도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요. 지금 전혀 싹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강한 쪽은 그냥 음식업종하고 비료 사료주예요. 그냥 그쪽만 열심히 강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셀트리온이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뭐 이슈를 뭐 아까 전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바이오 헬스 분야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을 하고 다른 국가들보다 한 발 앞서서 나가고 선도하는 분야를 만들고자 한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특히 작년에도 했어요. 매년 하는 얘기죠.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하고 뭐 자율주행차 뭐 이런 쪽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먹고 살아나가야 할 그런 이제 업종과 그다음에 키워야 할 그 분야로 매년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셀트리온 한번 차트를 볼까요? 자, 작년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쪽 육성하고 키우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부에서 뭘 하겠다 해서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돈을 넣고 주가를 땡겨 올려야 되죠. 주식이라는 건 자, 예를 들어 셀트리온 시가총액이 지금 21조 8천억입니다. 여러분들 주머니 한 10조 정도가 있어요. 그럼 10조를 여러분들 돈으로 10조가 있어요. 10조를 갖다가 계속 사면 돼요. 사다 보면은 물량이 없겠죠. 왜냐면은 물량들 물량 갖고 있는데 물량 뺏어야 되니까 맨날 상한가 물량으로 맨날 1조씩 사봐요. 어떻게 되나? 그럼 급등을 하겠죠. 반대로 여러분 10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가가 5만 원이에요. 그럼 수익도 아직 많이 났죠. 200% 났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던지면 되죠. 그럼 던지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주식은 누가 사느냐, 누가 파느냐. 그러니까 사고 팔고의 공방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거고 파는 사람들이 이기면 음봉 나오면서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뭐 그동안에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해서 제약바이오를 거의 저주를 했죠. 하지 말라고. 이거 갖고 있으면은 분명히 떨어진다. 여기서는 건드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거 많이 떨어질 겁니다를 얘기했는데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마 작년 1월 달서부터 해서 셀트리온서부터 제약바이오 저한테 상담받으신 분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 박살날 거니까 조심하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마음에 상처가 됐을지 몰라도 제 말대로 됐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제 말 듣고 이거 손절하거나 팔아버렸다면
이게 반토막을 피했을 겁니다. 그 따지고 보면 제가 엄청나게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저 전문가가 1월달, 2월달에 계속 1월달, 2월달이 아니고 작년 1월달서부터 해서 작년 7월달, 8월달까지 7개월, 8개월 동안 제약바이오 하지 말아라. 셀트리온 아직도 비싸다. 고점에 있다. 아주 박살날 겁니다. 건들지 마세요. 이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 방송 돌려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은 제가 작년 1월달서부터 제약바이오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저는 제약바이오를 처음부터 싫어했던 게 아니고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해서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에서는 제약바이오도 많이 추천했었습니다. 네. 했었고, 뭐 그래갖고 무슨 뭐 이슈 있을 때마다 뭐 덱사메타손 뭐 이런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치료제 그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다 튀어나올 때마다 차트가 바닥에 있는 것들은 다 들어가서 단타치고 먹고 팔고 왜냐면 그때는 제약주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제는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기보다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쭉 얘기를 들어보면 나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제는 팔아야 되는 자리는 아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계속 주도주로서 올해 내내 올라갈 거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라 그러면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예요. 20만 원까지만 올라가도 지금 자리에서 한 19% 정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뭐 아무리 못 가도 올해 안에 무조건 저는 간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게 주도주로 계속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계속 왔다 갔다 박스권을 타면서 움직일 것 같고, 저는 요즘에서 계속 3월달에서도 얘기하지만 원자재 급등으로 인한 비료 사료 관련주들을 계속 지금도 좋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밀고 있고요. 비료 사료주 관련주 다음에서는 이제 음식업종, 그다음에 소비주 쪽에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그래서 음식업종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쪽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일 것 같아서 올해는, 그래서 굳이 뭐 셀트리온을 보겠다라는 것보다는 이거를 뭐 지금 좀 담아봐도 좋을 건지 아까 물어보셨는데, 그냥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으로 가져가시거나 물타기도 좀 가능합니다. 대신에 20만 원까지만 보시고 좀 크게 먹을 쪽들은 음식업종이 먼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을 더 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계속 수차례 해주고 계신데, 자, 한국 맥널티 이전에도 뭐 저희 방송에서 추천을 해주신 바 있지만 한국 맥널티 포함해서 혹시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음식료 업종 뭐가 있을까요? 한국 맥널티를 조정받을 때 사야죠. 아,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 맥널티 그때 한 2주 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한국 맥널티. 이때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화요일 날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아마 4월 19일이었을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뭐 이날일 거고 4월 12일 아니면 4월 19일일 텐데, 그러니까 이게 급등 나오기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급등이 나오고 어제도 한번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제 조정을 받으면 다시 공략해봐도 좋은 게, 제가 3월달부터 얘기했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4월 달에서도 지금 4월 2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마트를 가게 되면 음식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낮아질 이유가 없어요, 지금. 낮아질 이유가 없고요. 전 세계의 식량난들이 지금 계속 우려가 되고 있고, 뭐 지난주에도 제가 와서 얘기했지만 지금 식품 가격들이 떨어지거나 곡물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려 그러면 최소한 올해 엄청난 대풍이 들어야 됩니다. 아주 그냥 난리가 나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쌀이 남아 돌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해외에서도 밀가루가 남아 돌아야 되고 막 대풍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후 변화가 지금 뭐 장난이 아닌 거 작년에서도 심했죠. 미국에서 막 50도 넘어가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뜨겁고 더웠고 전 세계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홍수에다가 가뭄에다가 지금 이상 기후들이 지금 뭐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 탄소를 줄이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올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풍이 들려면 기온이 정상적으로 비도 적당히 와야 되고 가뭄도 없어야 되고 너무 덥지도 않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이제 물에 잠기면 또 곡물들이 다 죽으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이런 이제 커피 가격에 대해서도 저번에 말씀드릴 때 이 커피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원두 가격이 상승해갖고 지금 많은 이제 제품들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오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 먹을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그래서 이거를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벅스에서 뭐 커피 가격을 뭐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올려도 소비자들이 봤을 때에서 이거를 인정을 못하면 불매운동을 들어가지만 사람들이 알잖아요. 모든 게 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지금 치킨 가격도 올라가니까 지금 뭐 많이 커서부터 해서 할인도 올라가고 네. 돼지 가격 올라가니까 오늘 다 그게 다 움직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한국 맥널티도 그런 이슈에 맞춰가지고 조정받으면 올해 내내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이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바이오주, 셀트리온 삼형제뿐만이 아니라 바이오주보다도 사실 비료나 사료, 음식료 업종이 현재 국면에서는 유리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정수 파트너예요. 일단 저희 방송에서 지난 12일에 공개해 주신 한국 맥널티 방송 이후에 흐름이 계속 좋습니다. 눌림목 나올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계속해서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정책 관련해서 또 뜨거운 종목들, 업종들이 있죠. 인수위가 내놓은 모빌리티 대전환 추진 계획에 도심항공교통, UAM 상용화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관련주들 오늘 급등 나왔고, 자, UAM 상용화 얼마나 길게 볼 만한 시장인지 또 궁금해요. 자, 모든 이슈가요. 이렇게 몇 년 이후에 이제 뭐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2025년도에 상용화가 어느 정도 될 거. 상용화 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고 네. 쓰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025년도 최소한 2024년도까지 이 테마가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짧게 움직이면 이틀 만에 끝나고요. 길게 움직여야 한 달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나온다 그래서 야, 이거 이슈 2025년도까지니까 그때까지 계속 움직이겠구나. 계속 움직이려면 이슈를 계속 펌프질을 해야 돼요. 새로운 이슈 또 새로운 이슈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지난 다음에 이제 시들어질 때쯤 되면은 정부에서 한 500조 정도를 투입해 갖고 뭘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1000조를 투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거. 우리가 드라마 볼 때에서 막장 드라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충격적이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재미없어요. 처음에서는 다들 순진해가지고 막 조금만 충격적이어도 막 다들 자극적으로 막 보는데 점점 자극적이니까 우리가 충격을 안 받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충격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테마가 움직이는데 2025년도에 상용하겠다 얘기 나왔으면 이거보다 더 큰 얘기를 더 꺼내야 되고 그러다가 엄청난 호재를 터뜨려야 되는데 근데 막상 엄청난 호재가 터지게 되면 그게 꼭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되게 주식이 참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슈가 있다 그래서 그게 무조건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쫓아가지 마시고 그리고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서도 인수위에서 언급한 다음에 종목들이 막 급등을 했었습니다. 잘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은 원전에 대해서도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막 얘기 나올 때에서 얼마 전에 막 강세를 줬었죠. 그리고 또 가상자산 NFT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때에서도 급등한 것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3월 달에. 근데 지금 다 어때요? 잠잠합니다. 원전도 다 빠졌어요, 지금. 그리고 건설주 이슈도 인수위에서 뭔가 얘기를 꺼낼 때에서 뭔가 규제를 풀겠다 얘기 나오니까 막 갑자기 움직였다가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소그라들었죠. 그리고 플랫폼 규제에 관한 얘기 나오면서 잠깐이었어요, 이거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런 이제 그런 플랫폼 규제가 또 완화가 되면 수혜주로 될 거다 해갖고 잠깐 움직였다가 한 일주일 만에 다시 사그라들면서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세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 네이버 잠깐 움직이다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그때 얘기했을 때 이때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3,000% 떨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위에서 나온 다음에 얘기 나오면서 그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 나오니까 급등을 했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더 빠지고 그냥 얹혀서 더 빠지고 있죠. 건설주도 마찬가지죠. 현대건설부터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때 당시 인수위에서 기대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올라갔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뒤통수를 맞은 거 메타버스 관련주 쪽인데요. 메타버스 관련주 여러분들 기억에 지금 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위지웍 스튜디오, 선익 시스템, 미투어, 넵튠, 맥스트, 덱스터 기억나십니까? 이게 1년 됐을지도 몰라요. 이게 작년에서 그 메타버스 관련주 굉장히 막 이슈가 뜨거웠죠. 이게 몇 년까지 2030년, 2040년 하여튼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해서 이게 엄청난 큰 시장이다. 이게 무슨 몇 조짜리 시장이다. 몇백 조짜리 시장이다. 이게 엄청나게 크다. 어쩌다 저쩌다 NFT도 엮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메타버스 가상공간에 NFT를 엮으면 이것도 장난 아니다. 미래 먹거리다. 이랬는데 자, 그 미래 먹거리 어떻게 됐나 봅시다. 자, 위즈웍 스튜디오. 자, 얘는 그래도 명맥을 유지를 하네요. 자, 그때 당시 이슈가 돼갖고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냐면요. 고점 대비 한 41%. 고점 대비 41% 빠졌고요.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 이것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인데,
뭐 앞으로 향후 2030년, 2040년, 2050년 앞으로 엄청난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점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최근까지 마이너스 54%. 그나마 지금 마이너스 41%.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도 25%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투온. 이것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면서 그때 당시 한번 잠깐 움직였던 종목인데 뭐 지금 고점에서 마이너스 한 38%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넵튠. 그래서 그때 그 메타버스 얘기 때문에 움직였다가 따라 들어갔다가 지금 물린 사람들이 얘는 반토막 나네요. 마이너스 50%.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고요. 넥스트. 이거는 이때쯤 되겠죠. 그때 이제 넥스트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주가가 130%만 올라갔지만 지금 몇 개월째예요? 6개월째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5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 덱스터도 마찬가지죠. 덱스터도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65%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인수위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그게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 도심항공 UAM, 그러니까 상용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라든지 이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자율주행차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도심항공교통이잖아요. 네. 이게 드론 택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아나운서를 여쭤볼게요.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렇죠? 3년 안에 드론 택시가 뭔지 아시나요? 날아다니는 택시인데 네네. 그게 과연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어렸을 네. 때 그 학교에서 과학의 날 이럴 때 그림 그리잖아요. 그랬죠. 그때 항상 등장했던 게 하늘에 나는 차량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몇 년도 될지는 아무도 그때 그쵸. 몰랐죠. 그런데 그게 갑자기 3년 뒤에 된다?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그리고 드론 택시가 되는 거를 그러니까 드론 택시도 봤어요, 제가. 인터넷 찾으면 나오더라고요. 오. 유튜브에 찾으면 나오던데 네. 그게 상용화가 되려면 많은 법들이 있어야 되고 왜냐면 지금 당장 그거 하늘에 엄청 지저분해질 거예요. 막 하늘에 막 이것저것 다 날아다니는데 이거를 이제 법안을 또 만들어야 될 거고 그리고 지정된 하늘도 도로가 있겠죠. 지정된 그 항로를 에서만 움직일 거냐 아니면 옆으로 삐져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3년 안에 이거를 우당탕 해갖고 이거를 상용화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지금 시간이 빠듯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지금 계속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무슨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막 급등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급등을 했어요. 뭐 배설에서부터 해서 급등을 했는데 쫓아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에 주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한 분들은 더 수익을 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이게 1년도 안 걸릴 거예요. 한 2개월, 3개월 지나면 주가가 다 떨어져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1개월, 2개월 올라가면 팔 생각으로 공략을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조정받으면 공략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떠 있는 상태에서 2개월 뒤, 3개월 뒤 원래 자리로 도로 내려갈 것 같은데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급등을 했었죠. 바닥에서 100%, 200%, 300% 올라갔지만 다 원래 자리로 다 내려오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3년 뒤에 정말로 여러분들 아파트 앞에 드론 택시가 막 날아다니고 그럴 것 같으면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럴 것 같지가 않으면 그냥 단타성으로만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정수 파트너는 과학의 날에 네. 그림 뭐 그리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그 어릴 때 그 바닷속에 네. 그 집 짓는 거, 어... 심해 그 집 짓는 거. 네, 그거는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됐네요. 거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잠깐은 들어가 있을 수 있겠는데 네. 뭐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이정수 파트너의 상상력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자, 지금 급등하는 종목 내가 과연 진입해도 될지 물어보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참여 링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만나봤고요. 바로 오늘 뜨거웠던 머니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섹터는 음식료 업종입니다. 오늘 1.83% 상승하는 흐름 또 보여줬네요. 네, 사실 이정수 파트너가 계속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음식료 업종. 오늘도 네. 역시 뭐 잘 나왔고 시세가. 자, 음식료 업종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면 좋을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에 뭐 강하게 움직이고 뭐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제 드론 테마 같은 경우 네. 퍼스텍도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 뭐 베셀부터 해갖고 그다음에 로봇 테마도 강하게 움직였죠. 자율주행이라는 이슈 때문에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이게 될 거냐? 자율주행은 될 수 있어요. 자율주행은 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특히 지금 로봇 관련주들도 다 보면은 뭐 만드나 보면은 그냥 공장에 있는 그 이제 손 있잖아. 이 정도 만드는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그냥 바퀴 달리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센서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 정도 아니면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공장에서 쓰이는 정도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집에 로봇 청소기 있죠?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기업들 네. 수준들이.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인수한 그 기업 같은 경우는 막 사람처럼 막 뛰어다니고 막 덤블링도 하고 막 균형도 잡고 발로 막 차도 막 알아서 막 그러니까 체조 선수처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도 잘 가려야 됩니다. 이게 1년 뒤, 2년 뒤, 3년 뒤 이게 계속 움직일 거냐?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처럼 이렇게 기술력이 확실하게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현대차가 인수한 그 기업이 아니라면 웬만한 지금 로봇 관련주들은 기대감이 움직였다 떨어질 것 같은데 왜 근데 오늘 음식업종을 가지고 왔냐면 이거는 현실화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계속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비료, 사료 관련주들도 올라가는 이유들을 여기에서도 얘기했고 저는 아침 방송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비료를 그러니까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 화학 기호잖아요. 이게 다 원자재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비료를 만든단 말이죠.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비료 가격이 또 올라갔어요. 근데 비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비싼 걸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는 것도 아니고 동물이 먹는 것도 아니고 식물이 먹죠. 근데 그 식물 중에 옥수수라는 놈이 있죠. 근데 옥수수가 그 비료를 가지고 이제 커야 되는데 그 비료가 비싸니까 당연히 옥수수 가격도 비싸죠. 근데 그 옥수수가 배합 사료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동물의 가축이죠. 소, 돼지, 닭을 키우는 데 있어서 배합소를 많이 써야 되는데 다른 걸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먹는 쌀을 쓸 수는 없잖아요. 더 비싸니까. 그래서 네. 싼 걸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수수도 근데 다 비싸지니까 다 비싸져 버리는데 안 그래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 상태가 되면서 지금 올해 농작이 완전히 그냥 생산량이 완벽하게 그냥 한 절반이죠 뭐. 그렇게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러시아도 많은 곡물들 뭐 밀이라든지 뭐 이런 뭐 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수출을 하는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그래서 유럽의 그 식량 창고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망가져 버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음식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전 세계 또 인플레이션도 또 얹혀져 있고 생산품들 그러니까 그 소비될 수 있는 이제 곡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량은 적고 전 세계 돈은 많이 풀어놨고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이거를 해결하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풍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오히려 잘못하면 올해도 가뭄과 홍수와 태풍과 폭염과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곡물들이 생산량들이 완벽하게 그냥 거의 실종할 만큼 안 좋아버리게 되면 전 세계 엄청난 그 식량 기근, 식량 그 무기화. 그래서 얼마 전에서도 그 팜유에 대해서 해바라기 씨유 같은 경우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생산을 전 세계 50%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수출이 이제 중단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팜유 쪽으로 많이 몰렸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쪽으로 이제 물량들이 많이 나가니까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그거를 물량을 수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기사 보니까 그걸 또 다시 수출하겠다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뭐 비싸게 팔겠죠 그래도. 근데 그게 물량이 또 어느 순간 또 이제 수출을 또 중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전 세계의 물량들이 이제 식량난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당연히 음식업종들은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일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이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 생선 가격이 비싸다 해서 생선을 안 먹으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선을 안 먹으면 다른 것들의 가격이 싸야 되는데 그것도 올라가요. 저것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쌀을 안 먹으면 되는데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 밀가루가 싸다 해서 밀가루를 다 몰리니까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보리 가격이 싸다 그러니까 보리 가격도 다 또 올라가고. 고기 가격이 싸다 고기 또 먹으니까 고기가 또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물량들이 많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물량들이 없다 보니까 그 물량 없는 것 쪽에서 계속 수요가 한쪽으로 싼 것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올해 내내 지속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음식업종 이쪽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업종이 움직이게 되면 얘네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볼펜 가격도 다 올라갈 거고요. 컴퓨터 가격은 안 올라가서 다 올라갈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순서를 정해야죠. 나중에서는 이제 정말로 경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 컴퓨터 배가 고프면은 뭐 볼펜 이거 씹어 먹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물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쌀이라든지 이쪽은 1차원적으로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업종이 먼저 가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서는 생필품 쪽에서 뭐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쪽으로 아마 이게 순환할 건데 왜냐면은 뭐 병원에서 쓸 수 있는 뭐 기저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서는 분명히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써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 건강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아프게 되면은 꼭 써야 될 부분들, 뭐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제약주가 올라가겠느냐, 그건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이슈가 될 수는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것저것 이제 물량들이 모자르고 하다 보면. 근데 제가 볼 때는 1차원적으로 음식 업종이라든지 화장품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쪽에서 먼저 조금 이제 가격적인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음식 업종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음식 업종 그래서 원자재 급등, 비료주, 사료주 급등, 그다음에 에그플레이션, 박산물가 급등,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혜주 이게 먼저 1차적이다. 뭐 내용은 좀 길게 얘기했지만 이게 다 계속 여기 출연해서도 얘기했었던 내용이고요. 네. 이게 다 3월 달에 다 얘기했던 얘기예요. 3월 달. 3월 중순도 아니고 3월 초부터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3월 초부터 얘기했고요. 그렇게 해서 종목을 추천해 줘야 되는데 일부러 추천하지 않다가 3월 8일 날 한일사료와 대주산업 이쪽을 시작으로 3월 8일 날 추천한 거예요. 아침 방송에서는 대주산업을 네. 119% 올라갔고요. 한일사료는 200%인가 300%인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 이쪽 얘기들을 계속 했던 거고 아침 방송에서 힌트를 드리면서 이지홀딩스의 그 자회사들 음식업종들인데 그게 다 움직일 거라고 했거든요. 그게 오늘 상한가 간 게 팜스토리입니다. 사료 관련주 6개 이쪽 관련주 쪽이고 그다음에 이지홀딩스의 자회사가 정다운도 있고 우리손 FNG 오늘 상한가 갔죠? 오늘 우리손 FNG 이거 다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쪽이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전에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정육 관련주, 닭고기 관련주, 그 다음에 사료 관련주 이쪽은 인플레이션 수혜주로서 올해 안에 계속 봐야 될 업종이다. 계속 갈 거다. 했는데 지금 다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났느냐?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내내 안 갔던 종목들을 잘 찾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어쨌든 오늘의 머니 트렌드, 머니 섹터는 음식업종이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뭐 방송 초반에 한국 맥널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그런데 한일사료 너무 수익이 많이 나서 수익률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방송 당시에 이미 259%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렇게 이정수 파트너가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시는 종목들 정말 힘있게 가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셔야겠죠. 오늘도 머니 종목 공개 앞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방송 지켜봐 주셔야 역시 머니 종목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꼭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이렇게 쭉쭉 가는 종목들 힘이 있는 종목들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거나 머니 섹터로 이제 가장 현실화가 빨리 될 음식료 업종 가져와 주셨고 머니 섹터 내 종목 고민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저희가 고민을 미리 받아봤는데요. 할인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420원이고요. 비중은 30%로 높은 편인데 자 오늘 할인 종가가 3,855원입니다. 자 지금 손해를 좀 보고 계신 구간에 있어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분 매수 가격을 보니까 작년에 고점에서 물렸거나 아니면은 3년 전, 4년 전에 물리신 가격이네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닭고기 가격을 이제 상승을 할 거고 지금 BBQ에서 일단은 모든 제품에 대해서 2,000원을 5월 달서부터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올리면 여러분들은 안 먹으려고 그러겠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만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다른 애들이 더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오히려 치킨 가격이 진짜 싼가? 이렇게 착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도 치킨 가격 올라가는 거 저도 반대하거든요. 너무 비싸. 그렇죠? 너무 네. 비싼데 다른 가격들도 다 올라갈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추이입니다. 왜 물량이 없어요. 뭐 콩나물은 뭐 물량 많을 것 같아요. 뭐 그럼 콩나물은 뭐 그냥
그냥 심으면 바로 나옵니까? 또 비료 줘야죠. 인건비 들어가죠. 뭐 다 들어가야 하여튼간. 그러니까 콩나물 하나도 그런데 다른 애들도 다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다 추이예요. 지금 중국에서도 수출을커녕 지금 엄청나게 전 세계에 있는 물량들을 다 흡수할 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이 수입할 거래요. 걔네들도 물량이 없거든요. 인도는 뭐 물량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가뭄에다가 작년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먹을 식량들이 없어서 엄청나게 흡수를 할 거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인 게 돈을 갖고 있잖아요. 돈을 갖고 있으니까 돈을 쓰면서 비싸게 사오면 돼요. 근데 콩나물을 하나에 10만 원에 사오면은 엄청 억울하겠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싸게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가난한 나라들은 그것도 못 사 먹겠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좀 벌어질 일들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하림 같은 경우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매수 가격 이상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난, 그 식량난이 하루 이틀로 끝날 게 아니고요. 올해 내내, 내년에서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태풍이 들어야지. 태풍이 들어야지 뭐 닭을 키우시는 분들은 뭐 사료 가격이 싸야지 닭을 많이 키우겠죠. 사료가 너무 비싸고 사료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다 애들 다 굶어 죽을 텐데 네. 이걸 키울 수가 없어요. 키울 수 있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그 사료비용을 댈 수 있는 그 사이즈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뭐 많아야 그거 뭐 합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격이 계속 그렇다고 뭐 안 사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가격이 비싼 상태에서 계속 지불하고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제 예상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올 연말쯤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도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게 되면 그냥 기업들은 무조건 호재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는 좀 길었는데 그래서 하림은 매수 가격 이상으로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때 올라올 때 뭐 팔든 아니면은 팔고 다시 밑으로 내려올 때 다시 사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하림 비교적 좀 고점에 매수를 하셨지만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시기가 왔을 때 매도를 하시던지 또 추가로 평단가 낮추셔서 홀딩을 하실지 결정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머니 섹터 내 종목 고민도 만나볼게요. 현대사료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3만 2천 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자, 현대사료 오늘 종가 보니까요. 13만 3,100원입니다. 자, 1.45%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지금 이 구간에 계시잖아요. 자, 어디까지 갈지 좀 궁금하신가 봐요.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자, 수익이 1,000원 나셨는데요. 네. 자, 이게 둘 중에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떨어지면 2만 원까지 떨어지고 이걸 버틸 수 있으면 마이너스 84%를 떨어지는 거 버틸 수 있다. 그럼 버티시면 돼요. 근데 저는 절대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격에 그 가격에 절대 안 갖고 있어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건 올라가면 분명히 떨어지거든요. 이슈 좋죠? 더 올라갈 것 같죠? 뭐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종목을 왜 2만 원에 안 사시고 2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 많았잖아요. 3월 달에. 2만 원, 어유 되게 비싼 자리였네. 제가 그때 당시 한일사료하고 현대사료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개가 주도주가 될 거다. 네. 비료주, 사료주. 그래서 아침 방송에서 저는 대주산업을 얘기했죠. 물론 대주산업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쉬워요. 그래서 대주산업도 120% 가까이 갔습니다. 119%. 그래서 뭐 그렇게 아쉽지는 않은데 얘를 줬다면 더 좋았을 뻔했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그때 당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8,500원, 19,000원 이것도 비싸다고 안 샀는데 지금 2만 원도 비싸다고 안 샀던 자리여서 지금 13만 원짜리까지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이 아래에서 갖고 있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냥 수익 날 때 그냥 파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진짜로 2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 인정한다 그러면은 보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당연히 17만 원을 돌파할 수 있고 떨어지면 2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고 그런 자리에서 가운데에서 이거를 모험을 걸겠느냐? 저는 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리스크를 회피하는 거를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떨어질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수익 날 때 대충 팔고 이거 말고 사료주들도 아직 안 간 애들이 있어요. 얘가 제일 많이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 말고 다른 애들을 차라리 따라 들어가든가 아니면 비료 관련주 쪽에서 안 간 거 아니면은 닭고기 그다음에 뭐 라면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주류 관련주 차라리 이런 음식 업종으로 눈을 돌리는 게 더 안전해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마이너스 84% 견디실 수 있다면 버티시고 지금 이익 구간에서 일단은 익절하시고 다른 종목에서 더 크게 수익을 얻어보고 싶다면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사실 뭐 한일사료라던가 현대사료라던가 그리고 대주산업까지 다 이정수 파트너가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에요. 그나마 못 간 대주산업이 120%대 수익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내 포트폴리오에 뭔가 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정수 파트너의 이런 종목들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넣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내 포트폴리오에 강한 빨간불 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머니 섹터 내 종목 고민까지 만나봤고요. 자, 이제 대망의 시간입니다. 머니 종목 공개할 텐데요. 자, 오늘의 머니 종목 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머니 종목은 정다운입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요. 7.63% 상승이 나왔고 3,455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오늘 외인과 기관 수급이 다 들어왔고요. 중후반까지는 지지부진했는데 그래도 막판에 힘차게 올라줬어요. 네, 정다운 머니 종목으로 선정해 주신 이유도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뭐 닭고기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리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다 올라갈 거예요. 뭐 사료를 먹는 모든 동물들, 가축들은 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그거를 먹잖아요. 훈제, 그렇죠? 훈제, 오리고기. 뭐 그래서 음식 업종들 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정다운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소비주가 먼저 갈 거니까 소비주 안에 음식 업종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리오프닝 관련주라 그러죠. 저는 그래서 이 비료, 사료 관련주 움직이게 되면 이제 소비주가 갈 거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거기서 음식 업종이 먼저 지금 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정다운이 움직일 것 같아서 오늘 머니 종목으로 선택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소비 종목들은 또 차례차례 또 움직이긴 할 건데 그거는 뭐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다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고 음식 업종에서 정다운이라는 회사는 이지홀딩스의 계열 회사입니다. 뭐 앞서서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는 사료 관련주, 그다음에 육계 관련주 이쪽으로 해가지고 추천을 아침 방송에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네,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많이 올랐죠. 네, 69%, 뭐 49% 이렇게 각각 올라갔는데, 네. 근데 지금도 안 떨어지고 또 올라가려 그래요.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이지홀딩스의 그 계열 회사인데, 이지홀딩스의 계열 회사에 뭐 정다운, 우리손 FNG, 그다음에 마니커 등등, 뭐 팜스토리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종목들이 지금 다 움직였어요. 지금 좀 보면은 팜스토리 차트 보면은 팜스토리가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도 상한가 가고. 지금 이 현상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지홀딩스의 계열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니커, 닭고기 관련 쪽인데 또 올라가려 그래요. 사실 이 종목을 원래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3월 달에 이것도 봤었고 이거 상담에서는 좋다, 올라갈 거다. 4월 달에서 추천하려고 했었는데 추천 안 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적자 회사라서 혹시나 몰라서 4월 달에 상장 폐지는 안 된 건 알고 있는데 또 재수없게 또 상장 폐지 당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 좋은 애들 위주로 원래 3월 달, 4월 달은 그래야만 합니다. 특히 방송에 추천하는데 적자 회사를 3월 달, 4월 추천한다는 건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뺐어요. 실적을 보면 적자. 근데 지금 이제 4월 상장 폐지 시즌 끝났고 감사 보고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죠. 어쨌든 마니커가 이지홀딩스의 계열 회사이고요. 그리고 우리손 FNG 이것도 오늘 상가를 갔는데 이것도 그 관련주예요. 이지홀딩스의 계열사. 웬만한 애들 다 움직였고 물론 얘도 갔죠. 정다운도 이지홀딩스의 계열 회사로 얘는 이제 오리고기 그래서 오리 계열화 업체인데요. 오리 사육을 통하기도 그러니까 오리 사육도 하고 도축도 하고요. 그래서 신선 육, 그다음에 육 가공, 훈제 가공 그러면서 유통도 하는 그런 이제 유통까지 그러니까 키우고 도축도 하고 그다음에 유통도 하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 계속 에그플레이션 이슈는 계속 될 것 같아요. 올해 내내. 올해 태풍이 들기 전까지는 계속 에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못 가게 묶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음식 업종들은 계속 날개를 달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정다운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매수 가격은 그래도 쫓아가지 마시고 혹시나 조정받으면 뭐 3,000원이나 2,700원 가격 웬만하면 안 들어올 겁니다. 만약 들어오게 되면 그냥 대충 거기서 물려도 될 정도로 그 정도 가격이면 올라가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100원이나 200원 주면은 그것도 감사하고 사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조정받을 때 싸게 사자는 의미로 3,000원에서 2,700원 정도로 내려오면 사시고 안 내려오면 그냥 보내주세요. 그러면 한일사료처럼 200%, 300% 올라가도 그냥 보내주시고 다른 거 뭐 가격 들어오는 거 사면 되죠. 뭐. 그래서 목표 가격은 한 4,000원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손절 가격 2,400원인데 사실 목표 가격도 그냥 소소하게 잡았어요. 왜냐면은 이거 목표 가격 10,000원 본다, 20,000원 본다 그러면은 내일서부터 다 그냥 쫓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절대 추격 매수는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왜냐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중국 시장이 막판에서 갑자기 흔들렸듯이 갑자기 우리나라 시장이 흔들렸을 때에서 싸게 종목들이 확 내려오면은 그때 사면 사자마자 먹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 정다운 이런 종목을 잘 보고 있다가 3,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공략을 하시고 뭐 목표 가격은 소소하게 잡았지만 나중에서는 더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머니 종목은 정다운이었습니다. 네, 오늘 머니 종목 정다운으로 공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고객 관련주인데 먼저 움직일 것 같아서 가지고 와주셨다고 해요. 자, 가격 전략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매수가 3,000원에서 2,7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어요. 만약에 이 가격대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면 보내주시고 저희 방송 계속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이정수 파트너가 공개해 주시는 또 다른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 그리고 뭐 저희가 아까 뭐 얘기를 했지만 한일사료가 오늘까지 506% 상승률 보였잖아요. 무료 공개 방송이 내일 있으시잖아요. 관련해서 이야기 또 해주시나요? 계속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추가 매수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요즘에서 체감을 보면 몇몇 사람들은 그래도 방송을 보면서 비료, 사료, 그다음에 이런 닭고기 그리고 육개, 그러니까 정육, 그러니까 우리손 FNG처럼 이런 종목들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제과 관련주 쪽이라든가 음식업종 쪽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은데 아직도 고집을 부리면서 삼성전자 물타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대형주들 그쪽을 물타기 했다가는 계속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그와 같은 얘기로 분명히 이게 소비주로 계속 이슈가 계속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생필품이라 그러죠. 꼭 물가가 올라가니까 거기 그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할 텐데, 그래서 그 한일사료처럼 무조건 이렇게 다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당히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내일 수요일 날 실전 매매 정수 방송 끝나면 11시거든요. 그래서 11시서부터 12시까지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내일 11시에 이정수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공개 방송 보고 싶으신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개 방송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 승리하는 전략도 함께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봄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